2017 부활절 연합예배는 오는 4월 16일 드려지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설교를 맡았습니다. 기독교 자동차 유통기업 미랄자동차의 유진서 대표를 만났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기도하는 제49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내달 2일 개최됩니다. 기독미술인 안말금 작가가 21일까지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한국교회 60여 개 교단이 참여하면서 하나된 마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대사회적으로 희망을 전하는 예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월로 예정된 부활절 연합예배의 자세한 내용을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7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활절 예배 일정과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예배는 4월 16일 오후 4시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생명의 부활, 민족의 희망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설교자는 교단별로 안배한다는 기준에 따라 올해는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총회 이영훈 목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가 열리는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배준비위원회 측은 대형 공공장소에서 세월호 참사를 기리는 여러 행사가 열릴 것을 감안해 교회에서 경건히 드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되 그 속에 우리가 세월호 3주년도 또 함께 기억하고 또 유족들도 위로하고 우리가 다시금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 함께 담아서 우리 예배 순서에 넣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죠. 무엇보다 올해 부활절 연합예배는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60여 개 교단들이 모여 드리는 명실공히 하나된 예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준비 측은 연합예배 참여를 원하는 교단은 되도록 모두 받아들인다는 계획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연합된 모습을 통해 대사회적으로도 희망을 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이런 일과 교회의 정말 부활절 행사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협도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같은 날 오전에 안산이나 팽목항 등에서 세월호 유족을 위로하는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 측은 교회협 회원 교단들 중에서 정교회를 제외하고 모두 이번 연합예배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장기화된 불황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고차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미자립 교회들은 중고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허위 매물이나 계약 관련 분쟁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직한 운영으로 목회자들의 문의가 줄을 잇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독교 자동차 유통기업 미랄자동차의 유진서 대표를 김지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해 중고차 거래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행거리와 사고 이력, 침수 여부 등을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미자립 교회들은 재정적인 문제로 중고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어 피해를 보기 일쑤입니다. 기독교적 가치로 세워진 자동차 유통기업 미랄자동차는 이런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 중고차 매매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같은 엘리베이터 공간 안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 젊은 딜러분이 그 목사님한테 반말하고 욕하면서 무슨 돈도 없으면서 무슨 중고차를 사러 왔느냐 그런 식으로 막 자기 아버지 뻘 되시는 분한테 근데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뭔가 나한테 그때부터 계획됨이 있지 않았나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그러면 작은 좀 교회들을 위해서 좀 중고차를 한번 판매를 해봐야겠다. 미랄자동차는 기존 중고차 기업과는 다르게 AS까지 책임집니다. 이뿐 아니라 수익의 대부분을 선교사들에게 후원하고 고객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요즘엔 오히려 미랄자동차를 찾는 목회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미랄자동차를 모방하는 중고차 기업도 생겼습니다. 대부분 사역자분들이나 일반 성도들이 중고차를 보려면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나온 거의 다 매물들은 이제 미끼 상품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시세보다 좀 싼 것 같다.
그러면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차는 절대 싸고 좋은 차가 없다는 거. 그 명심 그거 하나만 해도 저는 어느 정도에 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며 불안함보단 믿음을 선택한다는 유진서 대표. 유 대표는 앞으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선교사들에 대한 후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지선입니다. 제49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오는 3월 2일 오전 7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기도회엔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기독교계 등 지도자 3,0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땅을 회복하여 거룩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가조찬 기도회에선 국민화합과 국가의 번영, 시국의 안정,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할 계획입니다. 설교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가 맡았습니다. 기도회는 특히 국가조찬 기도회가 열리는 3월 2일을 국가 기도회 날로 선포하고 국내 1,200만 크리스천과 700만 한인 디아스포라가 한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기도문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최의승 회장은 전 세계에서 약 2천만 명이 동시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번 기도회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기독미술인 안말금 작가가 자신의 신앙 간증을 담은 전시회를 개최해 눈길을 끕니다. 안말금 작가는 이탈리아 밀라노 세계 엑스포 기념 전시회에서 초청 작가로 활약해왔습니다. 안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아담과 이브, 은혜, 숲속의 교회 등 창조와 생명력을 표현한 유화 작품 20여 점을 선보입니다. 특히 말씀 묵상과 예배를 통해 느꼈던 은혜와 신앙 간증을 이번 작품에 담았습니다. 안 작가는 전시된 작품 중 하나인 부활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얻은 구원의 기쁨을 담았다며 물감을 섞지 않고 여러 번 덧칠하는 기법을 통해 생명력을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적인 미술가들과 함께 성화미술관을 세우는 것이 꿈이라며 그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21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세미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내 폰 안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위암 사기 판정을 받고도 필리핀 의료봉사를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 박누가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박누가 선교사는 27년째 필리핀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지도 모른 채 사람들을 돌보다가 12년 전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한부 선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의료봉사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병원 문턱도 넘지 못하는 가난한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박 선교사는 필리핀 마닐라에 24시간 열어두는 병원을 세우고 대형 버스를 이동병원으로 개조해 직접 원주민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박 선교사의 노력 덕분인지 완치된 원주민만 수천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은 다 잘 컸고 다 자기 알아서 잘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복 받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제일 내 건강 때문에 내가 제일 문제야지 우리 집에서는. 아파도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박누가 선교사를 통해 사람들을 위해 한없이 희생하고 헌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세기 일본으로 선교를 떠난 신부들의 박해 이야기를 그린 영화 사일런스에 한국의 한 무명 배우가 출연해 화제입니다. 사일런스에 출연한 남정호 씨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과 재학 시절 창조극회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영화의 원작인 소설 침묵을 만나면서 배우의 꿈을 꾸게 됐다고 합니다. 침묵이 영화로 촬영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남정호 씨는 무작정 미국과 대만에 있는 영화사를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촬영장에서 14시간 동안 보름을 기다린 끝에야 주민 역할로 영화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소중하고 인생을 바꿔준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은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되시고 또한 도전도 되시고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작품이니까요. 영화 사일런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가능성에도 절망하지 않고 아름다운 도전에 성공한 남정호 씨. 11년차 무명 배우라는 고달픈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늘 열정을 잃지 않길 응원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진행하고 있는 사랑의 도시락 캠페인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혼자 만드는 것보다 같이 만들고 같이 먹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사랑의 도시락은 매일 끼니를 걱정하고 있거나 편의점 메뉴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는 아동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인데요. 전국적으로 35만 명의 아동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월드비전의 사랑의 도시락을 통해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아이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결되길 기대해봅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남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반도와 주변국들의 정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 일부 언론은 이번 피살 사건의 배후를 북한으로 지목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하루 만에 발생한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밝혀지면 북중 관계는 악화요를 걷게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사건이 향후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국내 정치권은 안보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사드 배치를 두고 첨예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센인에 대한 국가의 정관 수술과 낙태 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센병이 유전된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정부가 한센인에 대한 낙태와 단종 수술을 실시한 사건인데요. 5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대법원은 당시 정부 정책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였음을 인정하고 낙태 피해자 10명에게 4천만 원, 단종 피해자 9명에게 3천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센 인권변호단장은 사법부가 이제라도 한센인들의 눈물을 닦아줘서 다행이라며 입법부에서도 일괄 배상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한 맺힌 삶을 살아온 이들에게 국가가 책임을 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벤처기업 10개 중 6개는 3년 이내에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벤처기업 중 창업 3주년을 넘기는 기업은 전체의 38%에 불과했습니다. OECD 주요 26개국 중 25위로 겨우 꼴찌를 면한 건데요. 지난 10년간 정부의 창업 지원 정책으로 국내 벤처기업 수는 사상 최대인 3만 개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하지만 민간 중심 투자 생태계의 미비함과 판로개척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벤처 창업의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벤처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두 딸을 위해 시위에 나섰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어머니 장 씨는 2014년 10월 여의도 한 건물 앞에서 강간 살인마를 벌하여다오, 진실을 밝혀다오란 글과 방송 관계자 12명의 이름이 적힌 보드판을 들고 1시간가량 서 있었습니다. 이는 두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였는데요. 장 씨의 두 딸은 드라마 보조 출연자로 일하다 회사 관계자 12명에게 강간, 강제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고소를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인 시위를 하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어머니 장 씨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는 한편 공권력으로 인해 가중된 극심한 괴로움을 보며 좌절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면서 무죄 판결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토마스 홀이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입니다. 토마스 홀은 감리교 부인 선교부의 한국 사업 간사였던 토마스 여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35년 세워졌습니다. 토마스 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석조 건물로 건축 당시에는 체육관으로 이용됐습니다. 이후 1963년 체육대학에 무용과가 생긴 뒤부터는 무용관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체육시설로 알려진 이곳은 현재 옛 모습을 온전히 갖추고 있으며 보존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학교시설로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현장이란 점에서 사료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고TV 뉴스 윤화미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교계에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16일엔 윤동주 시인의 고향인 중국 룽징 명동교회에서
26일엔 미국 플러싱 제1교회에서 추모 공연이 개최됩니다. 한편 19일 일본 리쿄대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선 윤 시인의 명예졸업장 추진 제안도 공식적으로 이뤄집니다. 숭실대학교가 23일 명성교회에서 신임 이사장 김사만 목사와 총장 황준성 장로의 취임을 축하하는 숭실 창학 120년 맞이 숭실기독인 선언 실천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행사에선 통일특강과 목회 강좌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문화법인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목회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이번 콜로키움은 내달 6일부터 4월 24일까지 열리며 신학과 인문, 목회, 지역 등 4개의 영역으로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한국교회 언론회와 한국교육자선교회가 23일 한국교원 총연합회관에서 학교 내 종교자유를 위한 기독교육자 포럼을 진행합니다. 이번 포럼에선 기독자율봉사동아리 재판 판결과 강원도 교육청의 종교탄압 사례를 다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